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바로 식당 밑반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70대 할머니인데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신다고 하시면서도 최근 당뇨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드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3, 4번은 외식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밑반찬을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짜니까 아까워서 다 먹는다고 하시면서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함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외식을 즐기실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식당에 가시면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밑반찬들이 나와요. 그럼 서비스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집어 드시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큰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밑반찬은 공짜니까 건강에도 별 영향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제가 최근에 식품영양학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최근 10년간 40% 증가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외식 시 밑반찬 과다 섭취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밑반찬이 다 원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설탕을 많이 넣어요. 설탕이 제일 저렴하면서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니까요. 둘째, 값싼 기름을 듬뿍 사용해서 기름 맛으로 맛을 내요. 셋째, MSG나 각종 화학 조미료로 강한 맛을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생이에요. 밑반찬들이 실온에서 몇 시간씩 심지어 하루 종일 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밑반찬들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배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68세 김순달 씨인데요. 평소 건강 관리에 아주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아침엔 꼭 운동하시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집에서는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드세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7.2%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5.7% 미만인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식단 일지를 써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간 드시는 음식을 다 기록해 봤는데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일주일에 4-5번 외식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밑반찬을 정말 많이 드시는 거예요. 특히 마카로니 샐러드, 잡채, 고구마 마탕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외식할 때마다 밑반찬만으로 500에서 600칼로리, 당질로는 80에서 100g을 섭취하고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밥 2공기 정도의 당질량이에요. 결국 밑반찬 섭취량을 줄이고 나서 한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밑반찬들이 위험한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로니 샐러드예요. 마카로니 샐러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부드럽고 달콤해서 특히 치아가 안 좋으신 시니어 분들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음식 중 하나예요. 먼저 칼로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식당 마카로니 샐러드 한 컵, 그러니까 밥그릇 정도 되는 양이 450칼로리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비교해드리면은 불고기 버거가 520칼로리거든요. 거의 햄버거 한 개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칼로리만이 아니에요. 마카로니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려요. 혈당 지수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카로니가 65인데요.
이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해당해요. 참고로 흰쌀밥이 73, 식빵이 70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마요네즈예요. 식당에서 쓰는 마요네즈는 대부분 상업용 제품인데 여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3년까지 모든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퇴출하라고 권고했을 정도예요.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혈관을 막히게 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 지방을 하루에 2g만 섭취해도 관상 동맥 질환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카로니, 샐러드 한 컵에는 보통 3에서 5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이에요. 마카로니, 샐러드 한 컵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800에서 1000mg 정도예요. 성인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한 접시로 절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세균 번식 위험이에요. 마요네즈에는 달걀이 들어가잖아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면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식당 밑반찬 중 마요네즈 기반 샐러드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비율이 다른 밑반찬보다 3.5배 높았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식중독에 걸리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요. 그럼 마카로니, 샐러드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현미나 보리를 삶아서 식힌 다음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레몬즙 한 스푼 넣고 버무려 보세요. 그리고 삶은 병아리 콩이나 깍둑썰기한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돼요. 여기에 오이, 토마토, 양파 같은 신선한 채소를 넣으면은 식감도 좋아지고 비타민도 보충됩니다. 이렇게 만든 곡물 샐러드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밑반찬은 잡채예요. 잡채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죠.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야채도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식당 잡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은 주인공인 당면이 큰 문제거든요. 당면의 정체를 아시나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건데요. 문제는 이 전분이 고도로 정제된 상태라는 거예요. 혈당 지수가 무려 85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다른 음식과 비교해 보면은 포도당을 100으로 했을 때 당면이 85예요. 흰쌀밥이 73, 흰식빵이 70인데 당면이 이것들보다도 높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당뇨 환자분이 있는데 잡채 한 접시 드신 후에 혈당을 재어봤더니 20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정상 식후 혈당이 140 미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당면만 문제가 아니에요.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도 큰 문제예요. 식당에서는 보통 대용량으로 잡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기름으로는 볶기가 어려워서 값싼 식용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저가 식용유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여러 번 가공된 정제유예요. 정제유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산화되기 쉬워요.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더 심각한 건 일부 식당에서는 한 번 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기도 해요.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은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나트륨이에요. 식당 잡채 한 접시, 그러니까 대략 250g 정도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1200에서 1500mg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성인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잡채 한 접시로 하루 권장량의 75%를 섭취하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500mg 이하로 나트륨을 제한해야 하는데 잡채 한 접시면 하루 권장량을 다 드시는 셈이에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줘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높아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의 80% 이상이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잡채를 어떻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당면 양을 줄이고 대신 야채를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조금만 사용하시고 간장도 저염 간장을 쓰세요. 또는 당면 대신 곤약면이나 시라타키, 면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혈당 상승도 막아줘요. 외식할 때는 잡채 대신 숙주나물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걸 선택하세요. 이런 나물들은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아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밑반찬은 고구마 마탕이에요. 고구마는 건강식품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고구마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 A도 많고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에도 좋고요. 그런데 고구마 마탕은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건강한 고구마가 어떻게 해서 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조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고구마 마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첫 번째 단계는 튀김이에요. 고구마를 기름에 튀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이에요. 대부분 파뮤나 대두유 같은 값싼 기름을 쓰는데 고온에서 튀기면서 기름이 산화돼요.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설탕 시럽에 이제 버무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요. 고구마 마탕 한 접시, 대략 150g 정도에 들어가는 설탕이 20에서 25g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각설탕 하나가 4g인데 각설탕 외서 6개를 한꺼번에 먹는 셈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권장하는데 고구마 마탕 한 접시면은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혈당 급상승이에요. 고구마 자체도 당지수가 높은 편인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하늘로 치솟아 버려요. 실제로 당뇨 환자가 고구마 마탕을 먹으면은 혈당이 3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의료진이 응급 상황으로 판단할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AGE 물질이에요. AGE는 당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결합하면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이 AG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신장 기능도 떨어뜨려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해로워요. 식당 고구마 마탕에는 이 AG가 일반 고구마의 10배 이상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칼로리로 따져봐도 문제예요. 고구마 마탕 한 접시가 350에서 4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는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칼로리예요. 그런데 밥은 적어도 포만감이라도 있잖아요. 고구마 마탕은 단맛 때문에 더 먹고 싶어지는 중독성까지 있어서 자칫하면 두세 접시 먹게 되기도 해요.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찌거나 굽는 거예요. 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는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있어서 충분히 맛있어요.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서 전자레인지에 외서 7분 돌리시면 돼요. 또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200도에서 20분 정도 구우시면 되고요. 단맛이 부족하시다면은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좋아져요. 그럼 외식할 때 어떤 밑반찬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물류예요. 콩나물,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나물들은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특히 콩나물은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요. 숙주나물은 엽산이 많아서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둘째, 김치류예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같은 것들인데 다만 너무 짜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셔야 해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요. 셋째, 해조류 반찬이에요. 미역무침, 다시마무침, 김무침 같은 것들이요. 해조류는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두부 요리예요. 두부 조림이나 두부 무침 같은 것들인데 다만 너무 달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두부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칼로리가 낮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피해야 할 밑반찬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것들이에요. 동그랑땡, 잡채, 각종 튀김류 같은 것들은 피하세요. 둘째, 마요네즈가 들어간 샐러드류예요. 마카로니 샐러드, 감자 샐러드, 계란 샐러드 같은 것들이요. 셋째, 너무 달거나 짠 것들이에요. 고구마 마탕, 영은조림, 우엉조림 같은 것들은 당분과 나트륨이 과다해요. 넷째, 색깔이 너무 인위적인 것들이에요. 형광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나는 단무지나 양배추절임 같은 것들은 인공 착색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밑반찬 선택할 때 체크 포인트. 첫째, 색깔을 보세요.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하지 않은 냄새나 너무 인공적인 냄새가 나는 건 피하세요. 셋째, 기름기를 확인하세요. 표면에 기름이 많이 떠 있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넷째, 양을 조절하세요. 아무리 건강한 반찬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드는 건강한 밑반찬 레시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건강한 밑반찬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니어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콩나물 무침. 콩나물 300g을 끓는 물에 3분간 데쳐주세요.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꽉 짜고 참기름 1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깨소금 1티스푼, 저염 간장 1티스푼 넣고 버무리면 끝이에요. 소금 대신 간장을 쓰는 게 나트륨 조절에 좋아요. 시금치 나물, 시금치 300g을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주세요. 물기를 꽉 짜고 한 입 크기로 썬 다음 참기름 1티스푼, 다진 마늘 반 티스푼, 깨소금 1티스푼, 소금 조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미역 무침, 마른 미역 20g을 물에 불려서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이 반 개를 채 썰어 소금으로 절인 후 물기를 빼고 미역과 함께 초고추장 대신 식초 2티스푼, 저염 간장 1티스푼, 올리고당 반 티스푼으로 무쳐주세요. 두부 무침, 두부 반 모를 으깬 후 물기를 빼고 다진 대파 2티스푼, 참기름 1티스푼, 깨소금 1티스푼, 저염 간장 1티스푼으로 무쳐주세요. 취향에 따라 김가루를 뿌려주셔도 좋아요. 이런 반찬들은 냉장고에서 2에서 3일은 보관할 수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며칠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염분량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계절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할 밑반찬이 달라져요. 각 계절별로 권장하는 밑반찬들을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나물류가 가장 좋아요. 냉이, 달래, 쑥갓, 봄동 같은 봄나물들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런 봄나물들은 겨울 동안 부족했던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냉이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달래는 비타민C와 철분이 많아요. 다만 나물을 무칠 때는 기름과 소금을 적게 사용하세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깔끔한 반찬이 좋아요. 오이 무침, 미역 냉국, 콩국수 같은 것들이요. 특히 오이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이뇨작용도 있어서 여름철에 좋아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밑반찬의 위생이 더욱 중요해요. 실온에 오래 놓여있던 반찬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가을에는 버섯류와 뿌리채소 반찬이 좋아요. 느타리 버섯 볶음, 도라지 나물, 더덕 무침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환절기 건강 관리에도 좋아요. 겨울에는 발효식품이 특히 좋아요. 김치, 장아찌류 같은 것들이요. 다만 너무 짜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외식하실 때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우선 식당 선택부터 중요해요. 가능하면은 주방이 보이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밑반찬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많이 찾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회전율이 높으면은 밑반찬도 자주 교체되니까 상대적으로 신선해요. 식당에서 밑반찬을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택하세요. 첫째, 나물류부터 선택하기. 둘째, 김치류 적당량 선택하기. 셋째, 해조류나 두부 요리가 있다면 추가하기. 넷째, 위험한 반찬들, 마카로니, 샐러드, 잡채, 고구마 마탕은 과감히 제외하기. 밑반찬은 각각 한두 젓가락 정도만 드세요. 공짜니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밑반찬은 입맛을 돋우는 역할일 뿐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특히 국물이 있는 반찬은 국물을 남기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메인 음식이 기름진 것이라면 밑반찬은 깔끔한 나물류로 메인 음식이 담백한 것이라면 밑반찬으로 약간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시니어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질환들이 있어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치매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의 경우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밑반찬들을 계속 드시면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고혈압의 경우는 나트륨 조절이 핵심인데 식당 밑반찬들은 대부분 나트륨이 과다하거든요.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피해야 하는데 기름진 밑반찬들이 바로 이런 나쁜 지방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질환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건강한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식당 밑반찬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도 건강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가족과의 외식 시 주의사항. 요즘은 자녀분들이나 손자녀들과 함께 외식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밑반찬을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신진대사도 빠르고 활동량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외식할 때 나만 까다롭게 굴면 분위기 깨진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오히려 가족들이 어르신이 건강 관리를 잘하신다고 좋아할 거예요. 또한 젊은 가족들에게도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손자녀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모습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만약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식습관 개선의 출발점이 바로 외식할 때 밑반찬 선택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건강검진에서 당화 혈색소 7.5%로 나와서 당뇨약을 처방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약만 드시고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셨거든요. 특히 외식할 때 밑반찬을 예전처럼 드시더라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도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식습관부터 바꾸기로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밑반찬 선택 바꾸기였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8%로 떨어졌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상당한 개선이었죠.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무리와 실천 다짐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당에서 조심해야 할 밑반찬 3가지, 마카로니, 잡채, 고구마 마탕. 이 반찬들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나트륨도 과다합니다. 대신 선택하면은 좋은 반찬들, 나물류, 적당한 김치, 두부 요리, 해조류 이런 것들은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외식할 때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식당에 가시면은 밑반찬 코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몸에 좋을까? 내 혈당에, 내 혈압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간단한 나물 레시피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맛도 좋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가끔 외식에서 좋아하시는 반찬을 드시는 것까지 금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평소에는 건강한 선택을 하시고 가끔은 즐기시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건강한 식습관도 지속 가능해야 하거든요. 너무 엄격하게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외식을 자주 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이 방송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라디오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